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2025학년도 정보컴퓨터 초수합격자입니다. 저는 사실은 1월, 2월에는 다른 학원의 교수님의 수업을 인터넷 강의로 수강을 했었습니다. 인터넷 강의로 수강을 했는데 너무 재미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교수님의 수업을 듣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주변에 같이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이 다 설보영 교수님 교육학을 들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어떻냐 물어보니까 너무 에너지도 넘치시고 청킹도 너무 재밌게 알려주신다라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하길래 그러면 속는 셈 치고 한번 수강을 해볼까? 라고 생각을 해서 직강을 수강을 하게 되었습니다. 설보영 교수님만의 장점은 정말 진짜 에너지 넘치시는 수업력과 그리고 진짜 수강생 한 명 한 명을 보다듬어 주시는 정말 섬세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그냥 강의만 하고 끝내실 수도 있는데 정말 수강생 한 명 한 명을 정말 진심 어린 애정으로 봐주시는 게 너무 인상 깊었고, 그리고 정말 친한 정말 친구처럼 옆에서 정말 많이 도와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수강생 한 명 한 명 다 기억을 하시고, 그리고 딱 시험 보기 전에 걱정 인형이라고 이거를 인터넷 강의를 듣는 수강생들과 그리고 직강을 듣는 수강생들 모두에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면도 너무 감동을 받아서 설보영 교수님만의 정말 큰 장점이자 진짜 감동을 많이 받았던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는 작년에 노량진에 들어와서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 전까지는 기간제 생활을 2년 동안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1월까지는 작년 2024학년도 1월까지는 공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2월 달에 노량진에 들어와서 수험생 생활을 하기 시작하게 됐는데 2월, 3월에는 일단은 전공 컬이랑 인터넷 강의 교육학을 들었고요. 그리고 스터디는 딱 그냥 전공 스터디만 하고 교육학 스터디는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전공이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냥 교육학은 혼자만 공부하자라는 생각에 교육학 스터디는 진행하지 않았고 그냥 전공만 이렇게 했고요. 가장 중요한 9월부터는 정말 이제부터는 놀 시간도 없다. 일단은 그냥 공부에 매진을 하자라는 생각에 그냥 주말까지도 항상 공부를 전념을 했던 것 같아요. 교육학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암기력이 정말 좋지 않아서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까 고민을 해봤는데 설보영 교수님 강의가 인기가 정말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자리를 사수를 하려면 아침 5시 반에 저는 학원에 갔어요. 그래서 맨날 5시 이전에 일어나서 5시 반에 문이 열릴 때까지 앞에서 쭈그려서 항상 기다렸던 선생님들이 계세요. 이렇게 같이 기다린 다음에 이제 셔터가 올라가면 그때 자리를 사수하고 인근 카페를 가서 찐단거나랑 그리고 설보영 교수님께서 제공해 주시는 자료를 같이 그냥 하염없이 보기만 했습니다. 이게 외우려고 생각을 하니까 생각보다 머릿속에 들어오는 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많이 보자라는 생각을 해서 정말 하염없이 많이 보기만 했더니 어느 순간 제 머릿속에 이 교육학 지식들이 들어와 있고 저도 모르게 교수님께서 청킹을 질문을 딱 던지시면 저도 모르게 그냥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교육학 공부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전공 같은 경우도 그냥 모르는 거를 계속 그냥 교수님만 귀찮을 정도로 그냥 계속 물어봤던 것 같습니다. 교수님이 하라는 거 하고 그냥 복습하고 예습하다 보니까 그냥 어느 순간 제 머릿속에 많은 지식들이 정립이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1년을 공부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일단은 많은 선생님들이 교육학에 있어서 가장 방대한 양이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나오는 파트는 내 파트밖에 없는데 공부해야 될 파트는 많으니까. 근데 저는 안 나올 것 같은 건 과감하게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암기력이 정말 좋지 않기 때문에 이 한 파트를 외우는 것도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많은 거를 가지고 가기에는 이거는 너무 비효율적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나올 것 같은 파트 4개만
받고 나머지는 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 보니 그래서 딱 시험지를 받았을 때 과연 이 4개가 나온 게 맞나부터 가장 먼저 확인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다행히 외웠던 파트에서만 시험이 출제가 돼서 아, 다행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 전공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임용고시에 나오는 전공 내용들이 저는 좀 이렇게 한정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정보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학원에서 교수님께서 재구성해 주신 책으로 그 위주로 공부를 했었는데, 저는 만약에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초수생들이시라고 하면 물론 학원 강의 교재로 맨 처음에 이렇게 전체적인 틀을 잡는 건 좋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전공서를 정말 꼼꼼하게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올해 2025학년도 정보컴퓨터 전공 시험이 정말 예상치 못했던 부분에서 많이 나왔다라는 평이 있었기도 했고, 저도 정말 예상했던 문제가 정말 단 하나도까지는 아니었지만 거의 나오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서 아, 진짜 이제는 기본 개념도 중요하고 그만큼 전공서의 비중이 정말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전공서, 그냥 기본 개념을 꼭 공부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차 합격자 발표가 나오기 전과 후로 나뉩니다. 1차 합격자 발표가 나오기 이전에는 일단은 12월 첫 주에 설보영 교수님께서 2차 특강을 해주셨는데 거기서 구성해주시는 면접 스터디 하나, 그거는 오프라인 스터디였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카페에서 온라인 스터디를 구했는데, 이 온라인 스터디 같은 경우에는 16년도에서 24년도까지의 기출을 공유 문서에 서로 답변을 작성하는 시간이에요. 2주 동안 하는 스터디였어서 맨날 한 새벽 1, 2시에 자면서까지 쓰긴 했는데, 저는 가장 중요한 게 모범 답안을 보지 않고 연습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처음에는 틀을 잡기 힘들기 때문에 한 2-3번 정도는 모범 답안을 보면서 적어보는 연습이 필요하겠지만, 이게 좀 어느 정도 틀이 잡힌다라고 하면 모범 답안을 보면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방법보다는 그냥 본인만의 방법으로 이렇게 답안을 구성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저도 물론 그렇게 공부를 했고, 그리고 제가 평가원 지역이다 보니까 시책을 보지 않아도 된다라는 좀 조언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평가원은 무난하게 나오기 때문에 굳이 시책을 보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이 있는데, 저는 시책은 정말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시책이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페이지가 200페이지가 좀 넘었는데 그 중에서도 면접 답변으로 쓸만한 용어, 키워드는 정말 한정적이라고 생각해요. 생각보다 정리해보면 많지가 않아서 저는 시책을 정리를 하고 그렇게 면접 스터디를 이렇게 2개를 했고, 그리고 전공 스터디도 이렇게 딱 실현 스터디는 딱 하나를 했는데, 이거는 1차 합격 발표 나오기 전까지는 그냥 교과서 분석만 했습니다. 스터디원들이랑 같이 교과서를 하나씩 정해서 그냥 나올 만한 자료들, 왜냐하면 실현에는 자료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자료들을 채집하는 그런 스터디를 진행을 했고요. 1차 합격자 발표가 나왔는데 운이 좋게 정말 설보영 교수님께서 짜주신 면접 스터디원들이 전원 합격을 했습니다. 전원 합격을 해서 정말 너무 좋아서 그냥 우리 좀 더 으쌰으쌰해서 열심히 해보자 라는 생각에 그냥 이제 마지막까지도 다 같이 갔고, 다행히 실현 스터디를 했던 스터디원들도 전원 합격을 해서 그대로 올라갔지만 1차 합격자 발표가 나온 이후에는 면접 스터디는 하나만 했고요. 설보영 교수님께서 짜주신 면접 스터디 하나만 했고, 그리고 그 대신 실현 스터디를 하나 늘렸습니다. 실현 스터디를 하나 늘려서 총 2개를 했는데 화수목금토일 매일 노량진에서 진행을 했고요. 정말 저는 목이 쉬지 않는 스타일이기도 하고 쉰 적도 없는데 이게 2차를 준비를 하면 목이 아프고 쉬더라고요. 저는 태어나서 처음 겪어보는 현상이었어서 좀 많이 당황하긴 했는데 그만큼 2차 준비가 정말 많이 힘들기도 했고 많은 선생님들께서도 아마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정말 2차 스터디를 포기하지 않고 이게 중간중간에 그냥 어떻게든 되겠지라고 그냥 포기하시는 분들도 주변에서 꽤 봐가지고 그냥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셨으면 좋겠고 목 관리를 정말 꼭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직강을 꼭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저는 1월 달에 전공 같은 경우는 1월부터 연간 패키지를 끊었는데 1월 달에는 앞서 말했다시피 공부를 못했어서 1, 2월 강의는 인강으로 돌렸었어요. 그래서 교육학도 인강으로 들어봤고 전공도 인강으로 들어봤지만 이게 인강에서 주는 힘과 직강에서 주는 힘은 정말 많이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인강에서는 저는 혼자 공부를 못하는 스타일이라서 그런 걸 수도 있긴 하지만 직강을 들었을 때 주는 그 에너지와 그리고 교수님께서 전달해 주시는 그 학습 내용이 인강과는 저는 비교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주변에 임용을 준비하는 모든 친구들한테 저는 항상 노량진에 오라고 말을 했었어요. 노량진에 와서 직강을 들어라 라고 말을 했는데 몇몇 친구들은 직강을 안 듣고 인강을 들었는데 많이 후회하더라고요. 이 하반기 때는 직강을 많이 올라왔는데 이게 직강 올라와 보니까 직강이 인강보다 훨씬 더 좋구나. 그리고 습득되는 이 지식도 다르구나라는 거를 정말 열이면 열 모든 친구들이 다 그렇게 말을 해서 저는 정말 직강을 꼭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상반기에는 멘탈이 흔들렸던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진짜 늦게까지 자고 하고 싶은 걸 다 했기 때문에 힘들었던 적이 없는데 9월부터가 좀 많이 흔들렸던 것 같아요. 실전 모의고사를 보는데 생각보다 진짜 너무 점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전공도 그렇고 모의고사 첨삭모 설보영 교수님이 해주시는 첨삭모고도 받았는데 전 진짜 8점 이상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8점이면 교육학 꽈락 점수잖아요. 그래서 8점 이상 받아본 적도 없고 그리고 맨날 보는 모의고사를 저 혼자 채점할 때도 15점을 넘어본 적이 딱 한 번 있고 그 이후에는 항상 11점, 12점, 많이 나오는 13점? 항상 이렇게 나왔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멘탈이 너무 흔들리더라고요. 내가 진짜 올해 합격할 수 있을까? 나 내년에 또 여기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좀 많이 흔들렸었는데 그때마다 부모님이 이게 근처 사셔가지고 오셔서 그냥 맛있는 밥 사주시고 아니면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이랑 같이 공부를 했었어요. 너무 힘들 때마다 같이 오답노트 하고 서로 힘들면 으쌰으쌰 하고 이렇게 스터디원들이랑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를 하면서 그냥 문제가 너무 어려우면 왜 문제가 이렇냐라고 그냥 서로 말도 하면서 이렇게 말로 풀어내니까 생각보다 이 스트레스 해소도 잘 되고 멘탈이 잘 잡히더라고요. 그래 우리 다음 주에는 교수님이 놀랄 수 있을 정도로 더 잘 봐보자 라고 했지만 뭐 항상 점수는 비슷하긴 했지만 그래도 친구들이랑 같이 공부하면서 으쌰으쌰 하니까 멘탈 관리가 그때는 좀 많이 잡혔던 것 같아요. 정말 많이 힘드실 것이라고 생각해요. 특히 저처럼 소수신 분들은 아마 굉장히 막연하실 거예요. 저도 작년 1월부터 4월까지 이론 강의를 들었을 때는 내가 과연 잘하고 있나? 그런 막연함이 제일 힘들었고 진짜 교육학 같은 경우는 내가 이거를 다 외울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는데요. 그냥 교수님들 믿고 쭉 그냥 커리 따라가시고 그리고 스터디를 정말 하셨으면 좋겠어요. 스터디를 하시면서 모르는 부분을 친구들이랑 같이 의논도 해보고 그래도 이해가 안 가면 교수님께 질문을 하고 그냥 혼자서 끙끙 앓지 말고 교수님들이 훨씬 더 전문가시기도 하고 경력이 많으시니까 그 경험을 믿고 그냥 쭉 정진하시면 정말 좋은 결과 있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이 힘드시겠지만 이번 한 해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